습득 255조 던지기. 네. 잠깐만. 네. 너왜 그 수도 하는 거 뭐냐? 녹화지. 어제 안 왔지? 어제 안 와서 모르지. 대화입니다. 어제 엄청난 그게 있었다고. 유튜브 돌려본다. 여기 주변 엄청난 그 혐오 문제가. 혐오 문제. 혐오 문제? 아니지, 그게 범죄지. 아. 최원영이 힘이 되는. 최원영이 레전드 전과가 생겼다고. 최원영이 용의자. 뭐라는 거예요? 최원영 레전드 흰색가루 던지기. 알레보카 오. 강미 폰 안 끄냐? 오. 255페이지니? 오. 맞지? 줄이 하지 자, 가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 작품이고 가사처럼 생겼나요? 네. 네, 가사 맞습니다. 화전가이고요. 화전가라는 갈래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화전놀이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화전놀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녀자들이, 아녀자들이 봄이 되었을 때 꽃놀이를 가서 꽃전을 부쳐 먹고 하는 겁니다. 어제 수업 자료 그거 아니야? 어제 수업 자료예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어와 여정들아 얘네 말씀 들어보소에서 어와 여정들아 부르고 있죠. 얘네 말씀 들어보소 말을 건네고 있나요? 네. 맞죠? 그래서 여기에 여종을 지금 청자로 설정을 했고요. 말을 건네는 어투다. 도노법이다. 불법이다. 맞잖아. 자, 그 다음 이 해가 어떤 해냐? 우리 임금 화갑이라 화갑은 뜻이 나와 있는데요. 60살 우리가 아는 환갑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화봉의 축원으로 우리 임금 축수하고 화봉의 축원도 뜻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고사 인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금 축하하고요. 강구의 격양가 우리 여인 화답하네에서 강구의 격양가도 마찬가지로 이 번화한 거리의 축하하는 노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양가도 고사가 활용이 된 부분이긴 한데요. 이 고사 활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고사가 활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인 화답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인도 임금의 화갑을 축하하고 있다 정도의 의미로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인정전 높은 전 수연을 배설하니 수연도 축하 잔치입니다. 한자가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네 귀찮게 그쵸? 백관 헌수하고 창생은 공후한다. 자, 백관이 헌수하는 건 백관은 신하들입니다. 헌수하는 것도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축하하는 행위입니다. 술잔 올린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냥 백관 신하들이 다 술잔 올리고 축하하고 창생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고무한다. 북을 치고 춤을 춘다인데 그냥 축하한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를 축하합니까 계속? 임금의 화갑. 그지? 그 다음 춘당대 넓은 땅에 경과를 보이시니 춘당대는 과거시험 보는 장소고요. 과거시험을 펼치고 목록하신 우리 임금 서일같이 임하시고 서일은 해인데요. 해처럼 일한다. 빛나는 모습으로 일한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빈빈한 명류들은 화상에 분주하다. 그리고 이름 넓은 이름난 유생들은 화상에 임금님의 이 환갑잔치 상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축하하러 와가지고 분주하다 바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좋은 해 이때가 어느 때뇨? 불안불열 삼춘이라 십류청사 드린 곳에 황행이 편편하고 천분수장 베푼 곳에 봉접이 분분하다. 자, 우선 이 해는 임금님의 화갑의 해인데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불한불열 삼춘입니다. 한자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냥 삼춘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봄이다 이거예요. 이게 화전놀이라는 것이 좀 정형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하기 좋은 계절이다 정도의 의미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십류청사 느린 곳에 황행이 편편하고 천문수장 깊은 곳에 공접이 분분하다. 대꾸법 같아 보이나요? 네. 대꾸법 맞습니다. 대꾸법이고요. 이 구절은 한자가 많이 쓰여져 있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봄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정도면 되겠죠. 그렇지? 봄이고 지금 계절이고 계절에 대꾸법을 활용을 해서 이 봄의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우리 황행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꽃은 같이 피니까 꽃이 핀 거 이제 황행도 보고 우리도 보는 거죠.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새 아니 놀고 무엇하리에서 여기서 아니 놀고 그러니까 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겠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목적은 결국 화전놀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전놀이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건데 이 화전가라는 내용은 늘 비슷합니다. 이 시기 때가 너무 좋다. 놀러 가야 될 시기다. 그러면은 우리 뭐하지? 화전놀이 가야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 앞부분에 쭉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지만 결국은 이 화전놀이를 가기 좋은 때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일 뿐이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00만 년은 다 버리고 하루 노름 하려 하고 자 이게 하루 노름에 해당한다. 하루 노름 하려 하고 일자를 정차하니 길일 양사 언제론고 2월이라 여모일은 청명시절 제때로다. 그래서 언제 가는 거야? 연모 6월. 2월에 가는 거죠. 2월 여모일이 중요할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하루를 날을 정하려고 좋은 날이 언제일까 보니 2월의 여모일 청명시절. 청명시절은 뜻 나와 있죠. 그렇죠? 그냥 한자마다 청명은 맑은 거 아니야? 예. 시절은 때겠지. 밝은 시절. 그때가 이때다, 제때다, 이때 놀러 가기 아주 좋은 시기다. 손 꽂고 바라더니 어느덧에 다 닫고요. 날짜가 다 왔대요. 손 꽂고 바라더니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네. 기대감, 기다림, 요런 감정을 알 수 있죠. 아이 좀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하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여. 자, 화전놀이라는 것은 우선 공동체 문화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뭔 소리냐면은 혼자 개인적으로 가서 즐기는 놀이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변의 집한테 다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참여 자격이 나이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다. 늙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다 올 수 있는 게 화전놀이다. 노소. 남녀노소 틀린 거야. 그쵸, 남녀노소는 아니죠. 남자는 안 가죠. 화전놀이 여성만 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를. 차차로 따라다니 긍장성식 찬란하다. 원산 같은 눈썹이랑 아미로 다스리고 황혼 같은 귀 밑칠랑 선빈으로 꾸미도다. 자, 이거 대꾸법처럼 보이나요? 뭐뭐랑 보이나요? 네. 그쵸? 대꾸법이고요. 이 대꾸법이 이야기하는 거는 화전놀이 가기 위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준비, 무슨 준비? 외양을 단장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꾸밉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짓걸로 가진 않는다. 그치? 그 다음에 다음 동해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있고 취향에 바랜 배를 연반물 들여 입고 이것도 똑같죠. 대꾸법 오고. 맞나요? 이것도 똑같다 뭐 대꾸법인데 외양 단장하는 거 아닙니까? 좀 디테일을 나누자면은 앞부분의 대꾸법은 말 그대로 화장 같은 거 하는 거라면 뒷부분은 복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통칭해서 외양이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명하게 나와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되 자 화전놀이 갈 장소 찾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요 정했어요. 2월. 맞죠? 연모.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 수료 좋은 곳은 소악산이 제일이라. 자 용산과 매봉 이거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뭔 거 같습니까? 좋은 거. 장소를 의미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장소의 지명을 의미할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네. 근데 정한 장소는 어디야? 소학산이라는 곳입니다. 뭐지? 네.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 같은 고봉줄령 허위허위 올라가서 자 여기는 음성상징어가 활용이 되어 있다. 허위허위 그치? 네. 승지에 다다거다. 그래서 이 화전놀이의 장소가 어디다? 소학산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에 뭐 음성상징어 같이 활용해가지고 바쁘게 갔다. 자 중략돼 있고요. 뭐 중간에 화전놀이 가서 이제 이것저것 하는 놀이 나오겠죠. 원래 화전 이제 꽃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분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들 나오는데 이 화전가뿐만이 아니고요. 청계면의 복성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우리 무릉하면 나와야 되는 건 이상향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무릉도. 네, 그래서 지금 이 노는 이 장면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릉도원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좋은 경계 흠없이 다 즐기니 소선의 적벽인들 이에서 더할 쏜가 200의 최선인들 이에서 나을 쏜다. 대꾸법 맞나요? 네. 대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선의 적벽과 200의 채석 요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선은 고사예요. 고사에 등장하는 장소. 근데 실제 이제 중국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적벽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제갈공명. 적벽되죠. 네. 근데 경치 좋은 곳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적벽이라는 곳과 또 뭐다? 채석이라는 곳이 어떻다는 거야? 얘가 경치가 좋다는 겁니까? 얘보다 더 좋다. 그렇지. 여기서 이 경치랑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법이 사용이 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꾸법도 있지만 비교한 것도 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나을 쏜가 더할 쏜가 이런 표현은 더할 수 있겠는가 이보다 낫겠는가 라는 건 서리적 표현이죠. 오케이? 네. 그래서 대꾸법, 비교법, 서리법 이렇게 세 가지 표현법 확인할 수 남북.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관에 앉아 서로 보며 이런 말이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 여기는 화전놀이의 목적. 화전놀이의 목적. 뭐 스트레스. 규중, 규라는 규중, 뭐 규방 이런 표현은 여인의 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썩힌 간장 오늘은 쾌하다, 풀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쌓인 어떤 뭐 심란함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자리인가 보네요. 흉금이 상연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 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서산에 지는 해가 구곡을 재촉하여 자 시간의 흐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그쵸? 시간의 흐름이라고 적어둘게요. 해가 지면서 뭘 해야 된다? 집에 가야 될 시간이다 이거야. 그치? 층암고산에 모연이 일어나고 벽수동리에 숙조가 돌아든다. 대꾸법처럼 보이나요? 네. 네, 맞습니다. 대꾸법입니다. 뭘 의미하는 대꾸법이죠? 아쉬움. 이 봐봐. 층암고산에 모연이 일어났대. 모연이 뭔데? 뜻 나와 있잖아. 자녀관계. 산에 저녁 안개가 일어났고 벽수동리에 숙조가 돌아든다. 숙조 뭐예요? 자라가면서. 그쵸? 그러면 층암고산은 딱 봐도 이거 바위랑 산이잖아. 네. 바위와 산에 저녁 안개가 일어났고요. 벽수동리는 나무랑 동굴이거든요. 네. 여기에 자는 새가 돌아 들어가고 있대요. 결국 이 대꾸법을 통해서 뭐 시간, 뭐 돌아가야 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꾸법으로 얘기를 길게 해서 그렇지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앞부분에 서산에 지는 애가 구곡을 재촉했다라는 부분이고 구곡을 재촉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재촉했다고. 산에 저녁 안개 피어오르고 나무랑 동굴에 이 새들이 자러 돌아가고 있다
라는 걸 통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 흥대로 돌려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자, 내가 가진 흥대로 놀려 하면은 더 놀고 싶지만 인간이 자연 취객이 아니란 말이야. 자연 속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일어나니. 여기에는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맞죠? 마지못해 때문에 아쉬움이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 암하야 잘 있거라 강사나 다시 보자. 말 건네고 있는 거 맞나요? 네. 근데 이거 말을 건네는 건 또 누구한테? 자연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네. 맞죠? 앞에서 말을 건네는 거 있었어요. 그건 여종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죠.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대상은 다릅니다. 오. 맞죠? 네. 치화세풍 하거들란 창안백발 흩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무리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늙을 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케이? 때가 되면은 고향 찾아오듯이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화전놀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이 놀이를 또 하고 싶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나 늙을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러면은 가의 화전가가 마무리입니다. 화전가 같은 경우에는 뻔합니다. 내용이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 오케이? 화전놀이 할 때가 됐고 중간에 화전놀이의 즐거운 상황 쭉 제시하고 집에 돌아갈 때쯤에서 아쉽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화전가의 거의 뭐 정형화된 구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디테일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화전가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무슨 화전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파악하기 어려우시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작품은 제목만 봐도 어떤 갈래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유람일기 보이나요? 유람일기. 네. 유람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행이라는 것도 좀 눈치챌 수 있을까? 네. 기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얘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보다는 원래 이 중세국어, 근대국어 하는 문법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많이 인용하는 작품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여기에 이제 해가 뜨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긴 없지만 그 부분이 중세에도 있고 근대도 있어서 이거를 어떤 표기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근대 국어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이 어디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지문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의유당 관북 유람 일기이고요. 작가는 의유당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의유당이라는 사람이 관북을 유람한 이야기겠죠. 오케이? 네. 수필입니다. 수필. 그리고 수필, 기행 수필이라는 걸 제가 미리 드렸는데 기행 수필에서의 감상 포인트는 뭐다? 여정, 견문, 감상. 이것만 보면 된답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한번 그런 걸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풍악을 일시에 연주하니 과연 큰 고울의 풍악이었다. 소리가 길고도 조화로우는 것이 가히 들을만 하였다. 모든 기생이 쌍을 짚고 마주서서 춤을 추게 하여 하루 종일 놀았다. 날이 어두워 돌아올 때는 풍악을 가마 앞에 길게 늘어세워 연주하게 하였다. 청사초록 수십생을 곱게 입은 기생들이 쌍쌍이 들고 섰으며 횃불을 관할 하인들이 수없이 들고 나섰다. 가만 속의 밝기가 낮과도 같으니 밖의 광경이 털끝까지도 셀 수 있을 정도로 환하였다. 음문단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있나? 별거 없는데? 붉은 비단에 푸른 비단에 이어 초롱하였으니 그림자가 아롱거려 그런 장관이 없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견문 감상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맞죠? 풍악 연주한 거 들었고요. 노래 좋았대. 맞아? 네. 그 다음에 청사초롱이라는 횃불로 집에 가마 앞에 가는 길에 날이 어두울 때 불을 켜줬대. 불을 켜준 게 어땠다는 거. 엄청 대단했다. 더 있나요? 없죠? 네. 그죠? 군역의 대장이 비록 야간 행차에 비단 초롱을 켰다 한들 어찌 이것보다 훌륭하겠는가? 서리법 맞나요? 네. 서리법입니다. 또 비교했습니다. 맞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일단 서리법과 비교법이 있는데요. 뭘 비교했느냐? 군령의 이 군을 이끄는 사람의 대장이
야간 행차를 할 때 막 불을 밝히더라고 해도 내가 지금 본 것보다 훌륭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만큼 지금 경치가 너무 대단하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맞죠? 네. 풍악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고 초록빛은 사방을 밝게 비치니 스스로 규중에 보잘것없는 부녀자임을 아주 잊어버렸다. 그래서 여기 화자가 그러니까 서술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행수필이니까 어쨌든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맞나요? 여기 등장하는 화자, 서술자는 여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게 가작품이랑 좀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작품도 여성의 입장에서 쓰여진 내용이란 말이죠. 네. 오케이? 그 내가 여자인 걸 잊어버릴 정도. 너무 대단한 장관이었다 이거지. 오케이? 네. 허리에 5개의 관인을 차고 몸은 문물을 함께 지닌 장상으로 그 공적이 높고도 커 어느 곳에서인가 군곡을 세우고 승전곡을 올리며 태평궁궐을 향하는 듯 좌우로 일렁이는 불빛과 군악 소리가 내 호기를 돋는 듯 몸이 6마리 말을 이끄는 호화로운 마차 안에 앉아 대로를 달리는 듯 다치기법 맞지? 네. 질규법이 반복이 되어 있다. 우쭐한 마음에 즐거워하며 관하로 왔다. 자, 우쭐한 마음을 수식한 거 맞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춰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우쭐해진 거야.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지. 네. 그러면서 돌아왔대. 관하로 왔다. 관하가 이제 여정이 되겠죠. 장소도 장소. 관문에 이르러 관하의 마루 아래 가마를 내려놓으니 아름답던 초롱들은 묵별들이 태양을 맞아 사그라지듯 사라졌다. 지규법이죠? 네. 그치? 심신이 황홀하여 몸이 저절로 대충에 올라 머리를 만져보니 구름 같은 머리카락에 장식이 그대로 달려있고 허리를 만져보니 치마가 둘러져 있었다. 그제서야 이 몸이 여자임을 뚜렷이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구절이 왜 들어갔냐면 아까 앞에 내가 규중에 보잘것없는 부녀자임을 잊어버릴 정도의 경치였다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내가 여자구나 이렇게 자신의 성별을 깨달았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성 정체성이 사라졌다가 아니고요. 진짜 그 경치가 너무 대단해서 내가 인간임을 잊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경치를 봤는데 돌아와서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다 정도의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방 안에 들어오니 바느질과 길쌈하던 것이 좌우에 놓여 있었다. 자, 바느질과 길쌈하던 것이 결국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소재라는 거야. 마음이 즐거워져 손뼉을 치고 웃었다. 바느질과 길쌈하던 걸 보고 즐거워진 겁니까? 아니다. 그런 대단한 경치를 보고 온 게 와 대박 이러면서 오케이? 네. 복산누가 브레타 다시 지으니 북산누가 브레타 다시 지으니 더욱 굉장하고 빼어났으며 단청 또한 새로웠다. 그러니까 이게 북산누가 사실 여정이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이 북산루에 가가지고 즐긴 것들이 요 앞에 딱 제시가 된 겁니다. 오케이? 네. 북산루에서 다시 자기 관여로 간 거예요. 그쵸. 예, 지금 앞에 본 광경이 사실 제대로 중간 부분 잘라서 제시한 거겠지? 그러니까 북산루에 가서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순찰사였던 최재궁이 서문루를 새로 지어 이름하기를 무검루라 하고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고 하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민가가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 있어서 가지 못했다. 신묘년 10월 보름날 달빛이 대낮같이 환하고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려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 경치가 맑고 깨끗하며 풍경이 아름답고 수려하니 달빛을 빌려 누각에 오르고자 원님께 청하니 허락하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누각은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원님한테 내가 누각에 오르겠다고 청했대. 네. 이 누각이 어디냐는 거야. 어디 누각이야? 무검은 최세궁에. 그렇지. 서문루, 무검루 여기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여정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관야에서
다시 또 누각으로 가고 있어. 이런 거 구경하러 다녔었나 봐 옛날 사람들은. 자, 그래서 도쿄를 타고 오르니 누각은 아득하여 하늘가에 빗긴 듯하고 팔각지붕이 날아갈 듯하여 가히 볼만했다. 일단 도쿄를 타고 오르니부터 좀 묶어둘게요. 달빛 안에 바라보니 희미한 누각이 하늘에 솟아 떠오른 듯하니 더욱 기이하였다. 누각 안에 들어가니 넓이가 6칸은 되었다. 새로 단청을 하였는데 모퉁이마다 구석구석 초롱대를 세우고 쌍쌍이 촛불을 켜놓았다. 불빛이 하나의 낫 같은데 눈을 들어 살피니 단청을 한 새 모습이 울긋불긋한 비단으로 기둥과 판자를 짠 듯 하였다. 해서 이게 지금 서문류를 구경하고 있는 거죠. 네. 맞죠? 근데 그러면 이게 견문이자 감상이 되겠지. 맞죠? 네. 서쪽 창문을 여니 누각 아래 시장을 벌이던 집들이 마치 한양성 외곽의 지물포 같았고 곳곳에 가게가 쭉 늘어서 있었다. 누각 위에서 질비한 민가를 보니 천호만가를 손으로 해야 될 듯 하였다. 성의 누각을 굽이 돌아보니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것이 한양과 다름이 없었다. 이런 웅장하고 거룩한 광경은 한양의 남대문 누각이라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냥 쭉 보고 있는데 어때요? 한양이랑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네. 맞죠? 이게 지금 이 누각, 서문누랑 누검누를 글쓴이는 이 한양과 비교하고 있다. 얘가 뭐 본가가 한양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네. 근데 한양에 가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가보지도 않은 거 가지고 비교하진 않을 거야. 네. 맞지? 심신이 울렁거리니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기생들을 실컷 먹이고 즐겼다. 중군이 장한 달빛을 받으며 대환을 타고 누화문을 나가는데 풍악을 울리며 만세교 쪽으로 나가니 그 요란스러운 행차가 또한 신기해 보였다. 백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잡담하며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꼭 한양 같아서 또 한양 같아서 건달들은 기생집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듯 싶었다. 이날 밤이 다하도록 놀다 왔다. 자, 여기서 지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해석을 좀 잘못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건달들이 기생집을 다니며 호강하는 듯 싶었다. 요 구절 있죠? 네. 이거 부정 아니에요. 긍정이에요, 긍정. 오케이? 즐기며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긍정적, 그러니까 한양이랑 비교하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오호.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네. 기생이나 만나러 다니고 쯧쯧쯧 아니에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이러면은 끝입니다. 결국은 크게 제가 이것도 이렇게 나눠놨지만 두 부류로 북산루랑 서문루 이렇게 내용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여정에 따라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것이다. 됐나요? 네. 별거 없죠. 엄청 쉬운 작품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마무리. 한시처럼 보입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한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앓고 나니 어느새 살굿꽃 피는 날도 저물어. 살굿꽃 피는 날도 저물어. 계절적 배경 맞나요? 계절적 살구가 언제 피니? 언제 피지? 복숭아꽃, 살굿꽃. 봄이요. 가을인가요? 복숭아꽃이 뭐야? 그 유비 관우정기가 아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이 노래 무슨 노래지? 형제가 되기로 아기 진달래 이거 뭐지? 복숭아꽃 이거 노래 있는데? 모르겠어. 있습니다. 맞지? 그 아기 진달래 있어 이거 노래. 이게 뭐야? 검색 빨리. 고향 뭔거 같은데. 나의 고향 아니에요? 그런 고향을 왜 예성성이 맞추는 거지? 맞네. 오래 가고 살고 복숭아꽃, 살구꽃이 짝을 지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복숭아꽃에 대한 설명을 내가 많이 했어. 복숭아꽃은 함자로 도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도화 행화의 행화가 살구꽃이에요. 살구꽃이 언제나 봄이다. 진달래 봄이다. 오케이? 알겠죠? 여기서도 살구꽃 피는 날도 저물어. 그러니까 봄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계절적 배경 및 시간적 배경이라고 적어둘게요. 뭐 시간적 배경은 아마 저녁 저물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맞지?
그다음 계절적 배경은 아마 늦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됐나요? 네. 그리고 앓고 나니에서 화자의 정보를 좀 파악할 수 있다. 좀 어디 아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지? 다음에 흔들흔들 매지하는 배와 같네. 지규법 맞나요? 예. 지규법입니다. 지규법. 지규법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흔들흔들은 음성 상징어. 당비죠. 오케이. 의태어입니다. 그 원관념이 뭐야? 마음. 보조관념이 뭐야? 배.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야? 흔들리고 있다. 맞나? 네. 병을 앓고 나서 늦봄이 되어 가니까 내 마음이 막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로써 다만 초목과 어울릴 뿐 그윽한 생활은 신선을 배우자는 게 아니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초목과 어울릴 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초목이라는 건 사실 자연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되거든요. 네. 얘가 자연에 있는 건 일이 없어서 이러는 거고 그윽한 생활이 자연과 또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네. 이건 신선을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래요. 오케이? 그 두 행을 묶어서 이렇게 좀 의역을 해보자면은 얘가 이런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건 뭔가 다른 목적 때문에 있는 거지 자연 친화적 삶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바랬어 안 바랬어? 원치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 왜 이럴까? 앓고 나서에서 저는 아마 아파서 요양차 간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자 속의 시 구절 누가 화답해 주랴 해서 상자 속의 시 구절을 누가 화답해 주겠는가? 서리법 맞나요? 네.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그 주변에 뭐 사람도 없네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상자 속에 시 구절 시를 써서 이렇게 계속 넣어놨나 봐. 네. 이걸 누가 화답해 주겠는가? 거울 속에 파리한 얼굴 내 보기도 가엾구나. 이 사람이 환자였다는 걸 또 알 수 있게 해준 건 파리한 얼굴에서 알 수 있다. 파리. 맞나? 예. 파리 말고 파리하다. 그래서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에서 알 수 있다. 시각적 이미지 맞나요? 네. 오케이. 내 보기도 가엾다라는 건 화자의 정서 맞죠? 네. 정서가 드러나 있다. 가엾다라고 연민의 정서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죠. 23해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거 의문형인데요. 23해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는 그 혹시 여러분 쉽게 쓰여진 시 기억나나요? 네.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아마 무엇을 위해 무얼 바라 진전하는 신전하는가 진전. 심전화. 기억나십니까? 나한테 질문하는 구절이죠. 맞지? 예. 그거랑 되게 이 23해 뭐 이런 표현이랑 약간 유사하거든요. 네. 뭔 소리냐면은 여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열개 됐잖아요. 여기. 열개 됐었잖아요. 비슷하죠. 25개. 그리고 절반은 바느질로 절반은 시를 쓰며 보냈지. 답하는 거 맞나요? 문덕. 문답법이 쓰이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바느질은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여섯. 그치. 바느질이 의미하는 건 여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 의미하는 건 뭐 시인보다는 좀 문인이라고 할게요. 화자는 여성이군요. 그렇죠. 이 작품 가나다는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지금 이 여성의 삶과 문인의 삶 이 두 가지를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앞에 나온 구절이 상자 속의 시 구절 누가 화답해 주겠는가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죠.
오케이? 네. 이거를 문인의 삶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앞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저성의 한계 때문에. 그럼 거기에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아파서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시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서 262쪽에 갈래복화 6을 볼게요. 다 알지? 방관에 이게 이런 거. 갈매나무 다른 방관 거예요? 객관적 상황을 너무 길었는데. 지금만 어디서 나오는 거? 같이 나오는 거? 남의 집 가서 새 들면서 2년 됐나? 네, 저 파워 다닐 때 벌써 2년 됐네. 네. 배운 지 1학년 때 이제 배우는 작품인데 1학년 때냐? 문학이 나왔죠. 1학년 때 했어. 1학년 때 나 파워 때 배웠다. 1학년 때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죠. 문학이 아니었어. 저 파워 때 배웠어요. 자,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목을 늘 좀 압축적인 내용이니까 제목이 맞아요. 남신의주 유동 박씨 봉방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미리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주소입니다. 남신의주 유동이란 지역을 박씨봉이라는 사람 집에 새들어서 붙인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형식이 어떤 형식이다? 연지 그렇죠. 편집글 형식이다라는 걸 제목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사이 좋더라. 편집을요. 네, 편집글 형식. 한 지글지글. 그러니까 이게 주소의 주소. 알겠죠?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우리 한번 하기도 했고 엄청 자세하게 뭐 이거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행부터 연구분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좀 독특하긴 하네요. 뭐죠? 군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까지 사실 한 구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없고 없어지고 떨어져서 헤매이었다 이런 시어들 있죠. 네. 새인 이런 거 시적 허용 이런 거 넘어갈게요. 이런 거 넘어가고 지금 여기 화자의 처지를 제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처지입니까? 쓸쓸하고 뭐 이런 말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쓸쓸함, 뭐 고독함, 뭐 외로움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겠지. 네. 그쵸? 네. 뭐 떨어져서 헤매이었다 뭐 이런 건 상실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화자의 처지를 반겨주고 있다. 그리고 뭐 좀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는 건 이 유랑하는 처지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향에 이렇게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아니고요. 타지에서 유랑하는. 오케이? 그 다음 바로 날도 저물어서 이것도 하강 이미지죠. 네.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이거는 뭐 차가운 현실, 냉혹한 현실, 뭐 부정적 상황, 심화 뭐 이런 거 되겠지. 네. 그쵸?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 쥔을 붙이었다. 여기에 목수가 누구예요? 박시봉방입니다. 맞아요. 이 목수가 제목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쥔을 붙였다. 쥔을 붙였다는 뜻이 나와 있는데 새들었다. 이게 박시봉 방의 방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뭐 중요한 거는 결국 떠돌이 타양에서 내가 이렇게 새들어 살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삿 혹시 뜻 압니까? 기억납니까? 사실. 아니죠. 이거 뭐야 돗자리 같은 거 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갈대잎으로 깐 돗자리 같은 건데 여기서 사실
여기서 이 삿이라든지 혹은 그 뒤에 나오는 디롱뱅이, 북덕불 이런 시어들 있죠. 한투어 맞아요. 이게 파워라. 이런 것들이 이 작가 백석이라는 작가의 특징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작품만이 아니고요. 이 작가가 향토적 시어 그리고 저기 평화도 방언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게 이 작가의 특징이거든요. 네. 오케이? 이 작가의 특징 그러니까 삿 뭐 이런 거는 뭐 토속적 소재라고 얘기를 해요. 토속성을 드러내주는 소재. 내신이 아니라서 내가 이 디테일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삿 뒤에 디롱뱅이 북덕불 이런 거 토속성을 가진 시어이고요. 네. 저기 그 마지막쯤에 가면 나주손이라든지 섭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얘는 방언이거든요. 네. 얘가 내신할 때 하는 거고 우리는 백석이라는 작가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작가 다른 작품에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을 배웠죠. 네. 그 작품에서도 사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작품을 지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학습할 때 제가 비판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게 이걸 통해 무슨 뭐 일제 뭐 저항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있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적 소재를 활용해서 뭐 이런 학습 활동이 있었다고요. 언제가 매우 프라이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은 백석 시인의 특징이다. 그래서 백석 시인의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 토속성이나 향토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로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이래야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이거 토속성이에요. 디롱배기 너무 재밌. 약간 난로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핫팩 같은 느낌. 디롱백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뭐 되새김질한다는 건데 여기는 뭐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근데 성찰보다는 회한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성찰이라고 얘기해요. 하는데 저는 이 부분까지는 이런 정서가 더 강하다고 느껴지죠. 뭔 소리냐면은 이 좋지 않은 환경의 방에서 나 혼자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나 자신을 감당하기도 힘들다라고 내가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죠. 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구체화해요.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있는 이런 모습 무기력함을 형성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날개 그 주인공과도 좀 유사하죠. 이런 거죠. 그죠? 네. 또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계속 되새김질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보다는 이 계속 후회하고 곱씹고 이런 거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걸 잘못했을까? 계속 이러는 거야. 오케이? 진짜. 그 다음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운율 형성하는 거 맞죠? 네. 뜨거운 것은 어떤 의미?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인데 눈물 아니야 눈물? 네. 맞죠? 그러니까 답답함, 슬픔, 부끄러움 이런 감정을 계속 느낀다고. 맞지? 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결국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결국 이걸 통해 절망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성찰이란 말이 전 좀 안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김질하면서 얻은 결과가 이거거든요. 절망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성찰은 사실 좀 느낌 다르잖아. 반성하는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절망하는 건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나.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근데 이게 성찰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말씀드릴 때 성찰이 또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나오면 맨날 뭐다? 전환.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지. 시상이 전환되죠.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뭐 적어야 돼? 갑자기 각성의지. 상상이지. 그건 아니지. 각성 맞잖아요. 뭐 각성? 그러니까 어제 그 사건 뒤로 계속 이런 말을 쓴다고요. 각성 막 환각. 일단은 상승 이미지라고 할게요. 태도 변화, 상승 이미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이때 나는 내 뜻임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요거 묶어서 뭐라 적으면 되죠? 야 대답해봐 지원이 형. 성찰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대요. 뭐가? 더 크고 높은 게 있대. 그러니까 내 의지만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얘는 뭘 의미하겠어? 운명 먼저 세계관. 아니 더 크고 높은 것은 어떤 초월적 존재.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운명 같은 걸 정해서 나를 막 이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야. 좋아요. 운명을 좋아하는. 오케이? 네. 운명론적, 뭐 인생관, 운명론적 세계관 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딱 80%. 저는 가치관이라고 할게요. 뭐든 상관없어요. 운명론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거기서 나오잖아.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맞아요. 어떻게 나와요? 도연명이랑 거랑 외로움. 요게 쫙 영상이 하다가 영상이 지나가다가 섹스피어. 흰 뭐 바구지국가 뭐 당나귀가 그러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나도 그렇게 외롭고 뭐 쓸쓸하고 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 이 작가가 여러분에게 출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좀 비슷한 결의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작가적인 특징을 알고 계시면 편하다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의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정을 되찾음이라고 적을게요. 안정을 되찾음. 이게 슬픔과 한탄 이게 사라졌다는 사실 틀렸죠. 맞죠. 앙금이 되었다는 건 남아있긴 한 거잖아. 네. 근데 원래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이 슬픔과 한탄 같은 것들이 엄청 이제 앙금이 아닌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였다. 맞지? 네.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면 지금은 이게 차츰 정제된 거지. 맞지? 네.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진정되었다. 맞나? 네. 그러면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 아까 방언이라고 했나요? 네. 방언 평안도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입니다. 저녁에 쌀랑 싸랑눈이 와서 자 여기서 싸랑눈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부정적인 것. 맞습니다. 싸랑눈 뒤에 눈도 나오는데 이 싸랑눈은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외부 환경이 의미하는 건 계속 부정적입니다. 맞나요? 네. 외로운 처지에다가 밖에 뭐 바람도 불고 어쩌고 했잖아. 네. 그렇지? 다음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쌀랑쌀랑 음성상징어예요. 네. 나는 이런 저녁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무릎을 꿇는 이 화자의 태도 네. 경건한 태도라고 할게요. 경건한 태도 무릎을 꿇고 경건한 태도 무릎을 꿇고 뭘 하냐면요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서패 옆이에요.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 아닌 눈을 맞은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은 이 부분이 어때? 비슷하지 않아? 화자의 상황과 네. 맞아요. 눈을 맞는다라는 점 비슷하지 지금? 네. 화자는 직접 맞고 있진 않지만 네. 살랑살랑 눈을 맞는 이 상황 동일하잖아. 네. 살랑살랑 쌀랑눈이 문창을 치는 거와 이 나무가 살랑살랑 눈을 맞는 건 동일하죠. 네. 그 다음에 외롭게 서 있는 거 어떻습니까? 외로운 것도 동일하죠. 네. 맞죠? 이 눈을 맞으면서 어때?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왜 생각하냐는 거야 화자가. 그 동일한 상황에서 갈매나무는 뭘 하고 있어요? 굳고 정하게 버티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표상한다라고 적을게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표상하는 게 이 갈매나무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포기하거나 이렇지 않고 굳고 정하게 버티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결국은 이 갈매나무라는 것이 문제가 이 갈매나무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긴 해요. 만약에 이 작품 한 문제 내라 하면은 갈매나무를 내야겠죠. 왜? 이게 주제랑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한데 그건 내신이고 만약에 진짜 이거 모의고사에 이 지문 내가지고 한 문제 꼭 한 문제만 내세요. 칼 들고 한 문제만 내. 했을 때 낼 건 갈매나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데 뭐 나머지 좀 지역적인 걸로 문제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된다. 공부를 할 때.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 작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내 영혼의 북 다시 나옵니까? 저 최승호 시인 하면 생각나는 게 북어라는 작품인데요.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이 구절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혓바닥 때리는 그러니까 그 화자가 주변 사람들을 북어라고 인식해요.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굳어있는 그런 어떤 주변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막바지에 가서는 그 북어들이 자기를 보면서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그런 작품들. 아무튼 간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 영혼의 북 가시나무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연구문이 돼 있네. 네. 근데 규칙적이지 않다. 맞아요? 네. 맞죠? 이게 만약에 같이 동일하게 3행, 3행, 3행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 그런 부분도 좀 집중을 해서 보는데 뭐 그런 건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냥 지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는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외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자, 일단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입니다. 이건 그냥 애초에 내용 줬어. 뭘 줬냐면은 이 북가시나무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그러니까 내 자아라든지 내 영혼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하겠지. 맞아요? 북가시나무는 그냥 뭐 영혼이라든지 뭐 좀 더 구체하자면 나의 자아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자아는 이걸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내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이 표현이 있단 말이야. 요거는 뭔 뜻이겠어? 깨끗해요. 깨끗하다? 그럼 새는 더러움을 의미하나? 그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고독함. 이게 가랑 연결을 하자면 어떻냐는 고독함. 아마 고독함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북가시나무에 추가된 속성이 일단 고독함 이라는 걸 먼저 읽어내는 게 좋죠. 새는 사실 자유로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새 자체는요 보통 자유를 표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고독함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것도 오래되었다라는 서술을 통해서 이 일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이거 그냥 이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주주의 할 때 주인가요? 네, 맞아요. 그 어떤 이념 같은 것들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 엿장수들이고. 이진영 같이 잘. 그러니까 이 엿장수랑 사실 가위질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왜 엿장수랑 가위 짤깡 하잖아. 네. 이거랑 연결을 지어 놓은 거야. 아 인형으로 자아를. 그치, 이념으로 이 자아를 만들고 재단하려고 하는 행위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 이념을 그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결국 뭐 그 이념에 의해서 난도질 당했다 정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 소리냐면은 이념이 주입되었습니다. 삐비 이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상처 입은 모습 정도로 할게요. 결국 이 북가시나무는 이들에 의해 상처 입게 되었다. 발음을 존중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니들도 뭐라고. 그래요. 권유를 할수 있지. 이진영 같은. 권유랑 다르죠? 진짜 재밌어서 보는. 여기는 권유가 아니고 강요입니다. 알겠죠? 네. 자,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이거 빼먹었구나. 북가시나무가 영혼과 자아를 의미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혼과 자아는 결국 추상적인 것이 되고요. 그거다. 얘는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그 하나 판에 그건 지성적 발표죠. 죽었어요. 그 다음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 구절은 뭘 의미할까요? 허공은 나의 나. 일단 허공이 이동준 카피. 허공이 카피라고 뭘 갖고 있다고. 윤동준 카페. 나의 나라래. 나의 나라. 카페인이죠. 오케이? 네. 허공이 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허공은 어떻냐면 더 해 입을 것도 없고 의무도 없는 곳입니다. 오케이? 네. 지금 얘는 해를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어요. 해를 입었어. 근데 허공은 그렇지 않은 곳이잖아. 맞아? 이게 그럼 이 허공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인 곳으로 좀 형상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봐.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고요.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낸대. 이 신목의 향기, 신목이 뭐야? 좋은 신. 신이기 뜻 나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목의 향기 어떤 신성성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거든. 네. 이걸 맡으며 밤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허공이에요. 허공. 맞지? 그러니까 자, 좀 더 구현을 하자면 일단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다. 이거는 화자의 바람이라고 할게요. 바람. 화자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겁니다. 해 입는 것도 의무도 없는 걸 바래요. 자유를 의미하겠지 아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는 건 이 상처 입은 자아를 위로해주는 존재, 어떤 신성한 존재 정도로 이야기를 하며 결국 이 허공이라는 것은 화자에게 위로를 주는 공간이 됩니다. 오케이? 위요. 위로를 주는 공간이 이 허공입니다. 신목은 뭐예요? 신목은 신성성을 부여하는 거죠. 얘가 북가시나무니까. 근데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데 영혼의 북가시나무 이렇게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위로를 주는 게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잖아.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단 말이지. 네. 이 국도변이 의미하는 게 부정적 현실이 되거든요. 됐나요? 네. 귀에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표현법. 도치. 도치. 눈에 딱 보입니까? 예. 도치되어 있고요. 바람을 화류법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귀 있는 바람. 바람 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화류법이 사용이 됐다. 말을 할때 의인 PTSD. 오케이? 됐죠? 도치되어 있다. 도치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뭔 소리냐면은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 깃발과 플래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원치 않는 거. 응? 이것도 인형. 맞지? 그렇게 가야 되겠지. 네. 왜냐면은 시작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뭐뭐 주의로 구체화했단 말이야. 뭐뭐 주의에 관련한 내용이 아마 이것들이지 않겠는가. 오케이? 네. 그리고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어떤 이 소리는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부정이라고. 네. 이념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힘겨움을 느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예. 됐죠. 그 다음 봄 기운에 대장간에 다시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야. 여기 지금 봄 기운이라는 게 사실 보통은 긍정적 의미로 기능을 하죠. 예. 근데 여기에 이 봄 기운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요. 여기선 부정이라고 해야 돼. 왜? 기운에. 이게 지금 결국 작품이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대장간의 낫과 밑에 나오는 톱니가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네. 얘네가 봄 기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시퍼런 생기를 띠고요, 빛이 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기를 띠게 되고 빛이 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봄 기운에 의해서 얻게 되는 효과지. 네. 그러면은 이 지금 낫과 톱니가 생기가 띄어지고 빛이 생기는 게 톱니와 낫은 나무에게는 어떤 나는 북가시나무잖아. 나의 영혼은 나에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겠지. 네. 오케이? 예. 그러면은 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대장간의 낫과 톱니는 이런 이념 같은 걸 강요하는 어떤 세력을 의미합니다. 위협 세력이라고 할때 위협 세력. 나의 자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시퍼런 생기와 빛은 이 폭력성을 시각화해서 보여줬다. 진짜 재밌죠. 너무 아니지. 몇살 아니야? 근데 그거지. 근데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반역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원래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상황에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저항의 의미가 되는 거고 긍정적인 거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항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달라진 게 그거야. 이게 지금 앞부분에는 몸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앙상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남긴 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살벌한 몸통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좀 저항적인 모습으로 바꿔놓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받아서 앙상한 거랑 견뎌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 몸이 마른 걸 살벌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진화하죠. 이게 좀 보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잎사귀에 달린 실을, 과일을 나눠주는 실을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실을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뭐 좀 귀찮게 해놨는데 도치되어 있습니다. 시를 쓸 수 있으리라. 네. 언젠간 나는 쓸 수 있으리라가 제일 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네. 지어지기 않아도 뭐를 쓸 수 있으리라. 그게 더 좋긴 한데. 약간 근데 이게 영웅이 도치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 중간에 있는 언젠간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도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그리고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 이 시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통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견뎌낸 후에 나오는 거 맞나요? 네. 근데 나무가 얘가 나무잖아. 맞아요? 네. 나가 나무 지금 국가시나무인 것처럼 얘기를 했죠. 네. 나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실을 의미하는 거겠지. 열매. 그치? 네. 이 씨가 뭐 이제 이 씨가 열매라고 동치해도 상관은 없는데 결국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씨가 결실이라면은 이 결실에 해당하는 게 잎사귀 달린 과일을 나눠주는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다? 긍정적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네. 맞죠? 예. 여기에 그것만 얘기할게요.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 향기를 향기. 신목의 향기. 초록과 금빛의 향기. 아 진짜. 밑에 있나 밑에. 그 향기가 뭔데? 뭐 저거? 시각의 후각파요. 그 시각의 후각파. 그래. 박재성이 있는 인물이다. 자, 1번 시각의 후각파, 2번 후각의 시각화. 잠깐만. 시각의 후각화. 시각의 후각화 아닌가요? 왜 시각의 후각합니까? 이마의 빛의 이마의 향기. 향기니까 결국에 향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승경 인물이 낫네. 초록과 금빛의 향기. 사실 쓸모없던 게 아니었을까. 아, 향기가 금빛인 건가? 향기가 초록이랑 금빛인 거 아니야? 맞네. 조셉 인물이 제일 낫고. 향기를 뿌리는 시 아니에요? 향기를 뿌리는 시? 자, 뭔 얘기냐면 후각의 시각화예요. 공감각적 심상인데요. 후각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요? 예. 자식아, 아직도 이걸 못해. 금빛의 향기가 후각의 아, 시각.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이거 시각이랑 후각 반대로 나오고 못 던졌어. 금빛의 이건 똑바로 나오긴 했어. 이렇게 조용한. 금빛의 향기면은 뭐가 원같냐면 뭘 말하고 싶어? 향기를 말하고 싶어? 금빛을 말하고 싶어? 향기는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로 바꿔 향기가 금빛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향기가 금빛이다.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예. 그런가요? 예, 향기가 금빛이다. 그러니까 후각을 시각할다. 가에 해당하는 와. 원감. 아시겠습니까? 예. 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었어. 하늘에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미상관과도 유사한데요. 네. 와. 맞지? 수미상관이라는 어떤 표현은 없던데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하면 수미상관이거든요. 네. 맞죠? 그래서 유사해 보이죠? 네. 그치? 그러면은 이거 근데 요새 보통 모의고사에서 수미상관 이렇게 딱 개념으로 나오진 않고요. 처음과 끝을 같거나 비슷하게 하는 표현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같거나 비슷하다는 거 찾으시면 찾을 수 있겠죠? 네. 그치? 이런 어떤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를 왜 한 번 더 얘기했을까? 고독한 상황이더라도 나는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결실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저항함으로써. 맞나? 네. 그럼 얘네들이 이 어떤 특정 인연에 물들지 않고죠. 네. 맞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순수성을 의미하게 된다. 선생님, 이 귀 있는 바람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귀 있는 바람은 그러니까 바람이 귀가 있었다면 이 소리를 들었을 거라는 거야.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내 앙상한 몸통에 나붙겨서 이런 폭력적 상황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괴로워하는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저게 막 나붙기고 막 소리가 나는 거잖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그냥 이 화류적인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들린다는 거죠. 아. 오케이? 네. 됐나? 예. 결국 그러면은 쭉 갔을 때 주제가 뭐가 되겠냐는 거야.
이념의 의지. 하지 않고 순수한 자. 순수한 자아를 유지하는. 이념에 어. 눌리지 않는 순수한 자 추구. 이념이란 말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냥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뭐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주제는 되게 포괄적으로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주제는 되게 이게 세부적으로 적는 게 아니고 원래 크게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포괄적인 말들을 써줘야 됩니다. 포괄적. 이걸 다 포괄할 수 있는 말로 하면 주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알겠죠?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갈 겁니다. 진도는 여기까지 가고요. 수호적인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다 이거 어. 시차하기 싫었는데. 요거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녹화 한쪽 끊어주세요.